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차는 물리 5개념, 선개념, 학생들의 개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리를 가르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과학적 개념, 물리 개념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과목과는 달리 물리는 제대로 알려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잘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 개념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예전에 진행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또는 임용고사 문제를 풀이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책의 내용은요, 물리 교육학 총론 1권의 2장에 보면은 학생의 물리 성개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리. 자, 요거 말고 학생의 물리 5개념 지도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은 좀 약간 부피 좀 이렇게 크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도 큰 의미 있게 다다를 거다 생각이 들어서 요걸 가지고 요번 주가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3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활동이나 요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게시판에다가 적어 놓도록 할 테니까 크게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물리 성개념에 의해서 역학 분야에서 물리 성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좀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 뉴턴식 사고 이런 개념들을 얘기해 주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사람이기 때문에 뉴턴 시대가 도달할 때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사이 동안에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던 여러 사고들이 계속 유지되어 왔던 거였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물체가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과 힘 이런 거와 관련성입니다. 자,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의 작용의 힘은 어떠냐라고 보면요,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화살표로 나타내라. 이걸 하기 전에요,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할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물체의 운동과 힘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물체가 앞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힘이 앞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힘은 사실은 힘과 뭐가 똑같냐면 가속도하고 똑같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빨라지면은 힘이 앞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등속, 일정한 속력으로 작용할 때는 알짜 힘이 제로인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속도가 감소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하라. 그러면요, 모든 힘이라고 하면은 힘의 합력에 의해서 재료가 되는 알짜 힘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모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뭘 작용할 수 있냐면은 중력을 작용할 수 있죠. 자, 중력이 작용하는데 중력이 작용하는 것에서 알짜 힘이 제로니까 반대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해야 돼요? 위쪽 방향으로 동일한 힘이 작용해야 되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직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찰을 무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마찰력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유라는 건 제가 썼던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을 거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 조사를 해봤더니 답은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와 이거 다음에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죠. 즉 뭐냐면은 첫 번째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중력을 표시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제대로 된 답을 표시하는 경우가 대학생 같은 경우 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교사들도 역시 굉장히 많은 오류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건 아주 전통적으로 많은 문제인데요. 수직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여기서 요 작용한 힘은 뭐 R자 힘이라고 뭐 작용이 사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물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위쪽 방향에 힘이 있다. 근데 중력도 있으니까 밑으로 표시하는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위쪽 방향을 더 크게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사람들은 좀 알긴 알지만 아직도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최고점에 있는 순간에는 힘이 없다라고 표시하거나 올라가는 힘과 중력이 똑같다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답은 뭐예요? 그렇죠. 답은 이거죠. 중력밖에 작용하고 있지는 않죠. 이거는 알려줘도 이 세네 번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답을 나타내는 경우도 뭐 상당히 많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위로 표시한다거나 위아래 동시에 표시하는 것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했죠. 그 다음에 최고점에 있는 순간에는요. 교사들조차도 위아래가 같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문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체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18쪽, 19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책이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이거 내용 보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냥 같이 읽어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 윗방향의 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할 때 응답한 학생들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유사하다라고 됐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물체 운동을 자연적인 운동과 강제적인 운동으로 나누었는데, 자연적인 운동은 뭐냐면요, 그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뭐 기동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물체 내부에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강제 운동은 기동자가 외부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 사원소설 있잖아요. 그 사원소설은 뭐냐면은 물, 불, 그다음에 공기, 흙 이렇게 있어서 모두 다 원래 있을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흙,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죠. 왜? 원래 땅에 있던 놈이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불은 위에 있으니까 불은 위쪽으로 이렇게 불꽃이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무거운 물체를 여기부터 볼게요.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은 바로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자연적인 운동이라고 얘기했다. 강제 운동은 뭐냐면 외부에서 누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체를 던졌을 때 물체가 날아가는 것은 손으로 직접 힘을 가했기 때문인데, 날아갈 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체를 공을 던져요. 공을 던지면 얘가 날아가잖아요. 그때 날아가는 동안에 내가 처음에 던진 힘이 계속 물체에 남아있진 않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살이 계속 날아가기 위해서는 기동자, 움직이는 물체는 뭔가 힘이 작용하는 거죠. 기동자가 외부에서 작용한다라고 봤는데 이게
우리가 손을 계속 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화살이 날아가면 화살 뒤에 있던 자리가 진공이 되고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화살을 계속 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렇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엄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생각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때문이다라는 직관적인 설명,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사고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요.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요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지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랬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은 물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즉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니까 이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것이 맞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들이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이거 말고도 왜 안 움직이지? 이거 말고도요. 뷰리당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보면요. 뷰리당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팽이를 예를 듭니다. 팽이가 돌아갈 때 한 번 돌리면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위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화살 같은 경우 날아가면 뒤에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민다고 했는데 팽이는 제자리를 계속 회전하니까 날아가는 화살처럼 꼬리에 진공을 만들지도 않고 따라서 공기에서 계속 회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생각을 반대로 했죠. 그래서 이 뷰리당이는 어떻게 하면 물체가 운동할 때는 물체가 운동하게 하는 기동력이라고 하는 건 약간 운동량 같은 개념인데 그것 때문에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위로 던진 물체는 그 윗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손으로 던진 힘이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 움직일 때 중력이 작용하지만 위로 움직이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했고 최고점에서는 두 개가 똑같아서 순간 정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뷰리당의 생각은 거의 비슷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물리에서 중요하면서 또 가장 물리에서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진자입니다. 자, 진자의 운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요 얘기는 조금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진자가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즉 진자의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라. 아마 진자가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 사이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중간 지점, 요 지점에서 진자의 작용하는 힘을 표시하라고 할 때 제대로 표시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힘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그 힘을 화살표로 표시하잖아요. 그때 화살표로 표시할 때 화살표의 길이를 제대로 나타낼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맨 밑에 여기는 조금 쉽고요. 이쪽 끝도 비교적 조금 쉬워요. 그런데 중간은 사실 꽤 어렵습니다. 자, 학생들과 교사가 응답한 결과들을 좀 보면 우선 여러분들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지금 연습장에다가 어떻게 될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작용하는 힘 일단 뭐가 있어요? 중력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실이 있죠. 실이 잡아당기는 힘, 이거를 장력이라고 하죠. 사실 작용하고 있는 힘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그 크기 관계가 어떤 게 더 크냐? 사실 중력은 질량이 있으면 정해져 있는 건데 장력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제대로 그렸냐 못 그렸냐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요. 여기에 답은 뭐냐면 제대로 그린 사람은 중력과 장력이니까 요런 형태가 제대로 된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하게 응답을 하잖아요. 각각의 응답한 거는 물론 그 이유들이 다 있는데 그 이유들을 다 물은 것은 아니라 역으로 결과를 가지고 추정을 하면은 어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진자의 운동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그 많은 오개념들은 뭐냐면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진자에는 중력과 장력이 작용하며 맞아요. 두임의 합력은 항상 접선 방향과 같다. 그럴까? 요거의 합력이 얘 합력이 항상 이렇게 될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 답은 아닙니다. 오개념이랬으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다음에 중력의 원심 방향 성분은 장력의 크기와 같다. 여기다 써야겠네.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고 장력이 있는데 중력을 요 성분과 요 성분으로 나눠주면은 얘와 얘가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요것만 남죠. 즉 뭐냐면 얘하고 얘는 같은 설명입니다. 달리 보이지만 다르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다음 진자에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운동 방향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사실 운동 방향을 작용하는 힘은 없고요. R자 힘이 운동 방향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얘들랑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진자에는 원심력이 작용한다. 원운동을 하니까 원심력이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진자에 타고 있을 때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지. 실제로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는 아니죠. 또 진자가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중에는 최하점을 향하는 힘이나 그 힘의 방향으로 수평력이 작용한다. 내려가는 원래 최하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뭔 소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있고 최하점을 지난 순간에는 진자에 작용하는 힘은 없다. 최하점에는 진자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것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자가 최하점을 지난 순간 장력과 중력의 크기에 같다. 이 말은 역시 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진자의 운동과 관련돼서 내가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 잘 설명할 수 있으면요. 물체 운동과 작용하는 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거를 하는 방법을 다음 장에서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또 있네요. 진자의 최하점을 지난 순간에는 진자의 접선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물체가 일반적으로 물체 운동을요. 크기하고 방향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 먼저 방향은 일정한데 속력만이 변하는 운동. 너무 진하네. 흐린 게 뭐 없나? 이 색깔로 갈까?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속력만이 변하는 운동. 1차원 속력이 변하니까 가속 운동이죠. 뭐 등가속일 수도 있지만 다음에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그 다음에 둘 다 변하는 운동이죠. 둘 다 변하는 운동. 자, 운동 방향과 속력 중에서 첫 번째는 속력만 변하는 거, 두 번째는 방향만 변하는 거, 세 번째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네 번째는 뭐냐면요. 운동하는 물체가 어느 한 점에서 순간 정지한 후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운동.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턴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운동으로 구분해 주어서요. 요거를 설명해 보면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는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갈게요. 고속도로를 직선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다음에 지표면 위에서 수직으로 물체를 던져 올렸을 때 올라가는 중과 내려오는 중. 직선 가속 운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은 등속 원운동.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바뀌는 거. 등속 원운동이 있고요. 세 번째 속력과 운동의 동시에 변하는 운동은 여러 가지죠. 대표적인 게 포물선 운동, 단진장 운동 이런 것들이죠. 다음에
네 번째는 진자 운동에서 요 마지막 끝적 부분에 해당되는 거. 포물선 운동 세 번째 운동 예부터. 포물선 운동에서 물체가 이 부분입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중 단진자 운동에서 물체가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중에는 물체의 속력과 방향이 함께 변한다. 차이점은 포물선 운동의 경우에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이죠. 아래 중력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있죠. 단진다 운동의 경우에는 가속도가 변해요. 왜냐하면요, 중력은 일정한데 장력이 계속 변해요. 장력은 맨 밑에 있을 때 제일 줄이 팽팽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양쪽 끝에 있을 때 가장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직으로 던져서 올라가다가 딱 돌아가는 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고, 단진자 운동에서 요 끝쪽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가 모두 한 점에서 순간 정지한 후에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들이 되는데 각각에 대해 설명을 하죠. 첫 번째, 운동 방향을 일정하고 속력만 변할 때는 뭐냐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 이때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은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이 변할 때는요, 요거는 뭐냐면요, 방향이 변할 때는 이 속력이 일정하니까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즉 뭐냐면은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속력은 바뀌지 않고 방향만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면요, 위에 있는 두 가지의 혼합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세 번째, 되돌아왔을 때는 뭐냐면요, 정지한 순간에도 되돌아가는 방향으로의 알짜 힘이 작용합니다.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 뭐 여러분들 모를 만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황에다가 다 적용해서 물체가 작용하는 힘들을 여전히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진자 같은 경우에 다음 장에 볼까요? 진자 같은 경우에 여기에 물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이거는 1, 2, 3, 4 중에 어떤 경우냐면은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에요. 여기 전과 후를 보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진행하니까 요 가운데 있는 순간에는 전과 후의 속도의 차이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높이가 똑같으면 위치 에너지가 똑같고 그럼 운동 에너지가 똑같잖아요. 각지의 보존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속력은 똑같고 방향만 꺾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뭐라고 했어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작용하고 있는 알짜 힘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알짜 힘이니까 원래 얘는 무슨 힘이 작용했어요? 중력이 작용했죠. 중력.
그럼 알짜 힘이 이거면은 이 알짜 힘의 크기가 중력과 뭐 줄이 당기는 장력의 합이 알짜 힘이 되는 거니까 장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얘보다 더 큰 이게 바로 장력의 크기가 돼서 얘가 알짜 힘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물체가 최저점에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양 끝점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양점 이상하게 그리는데 에이 마음에 안 든다. 자, 양 끝에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네 가지 운동 중에서 어떤 거냐면은 요 네 번째죠. 즉 순간 정지한 후에 오동기를 되돌아갈 때는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알짜 힘은 요 접선 방향이 요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중력, 여기 화살표 그린 거 있죠. 중력이 얼만큼의 크기로 작용하냐면 요만큼의 크기로 작용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중력과 뭐를 더해서 이 빨간색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 중력을 중력 다시 그릴게요. 요 중력을 이쪽 성분과 이쪽 성분으로 나눠주면은 요거와 요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거와 이거의 합으로. 그러니까 요것이 이쪽 방향의 장력과 상세가 없어져서 요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력의 크기가 요만큼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중력의 이쪽 성분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양 끝에 있을 때 작용하고 있는 중력과 장력을 표시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중간 지점을 봅시다. 자, 중간 지점은요. 어떤 상황에 운동 방향도 바뀌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져요. 운동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 작용하고 있는 힘이요. 이쪽 방향으로도 알짜 힘이 있어야 되고요. 왜? 가속을 하고 있으니까. 수직한 방향으로도 알짜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가속해야 되니까. 근데 얘 작용하고 있는 힘은 중력밖에 없잖아요. 이 힘밖에. 화살표를 좀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중력의 이쪽 성분과 이쪽 성분 중에서 이쪽 성분은 살아남아서 가속을 하는 거고요. 이쪽 성분은 장력과의 차이에 남은 요 부분이 알짜 힘으로써 원운동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요 말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옆에다 이렇게 이 화살표가 너무 크게 그려져 있는데 이 중간 지점에서 우선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요만큼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중력의 요쪽 성분하고요. 요쪽 성분 쪼갰을 때 요거와 요걸로 구분했을 때 요 힘보다 더 큰 힘이 장력으로 작용해서 남는 요만큼의 힘이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아서 요것이 알짜 힘으로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해서 원운동을 일으키는 거고요. 이쪽 성분이 남아있는 것이 운동 방향으로 가속해서 점점 빨라지는 그런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 진자의 운동을 그 물체가 운동하면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를 보냐 하면요. 제가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뮬레이션 가지고 확인하실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다음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뭐 너무 길게 해놓으면은 조금 그러니까 요번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이 영상을 관련해서 수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